10월 17일 일불빙 시작합니다. 낙폭 확대, 매물 안습, 부동산 고. 자, 부산 매번 마이너스 0.03의 하락을 보이다가 0.02였던가요? 예, 마이너스 0.07 낙폭이 확대되었습니다. 전세가는 상승했어요. 서울 0.32까지 와, 주간 기준으로 진짜 상상도 못할 그런 상승률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뚝 떨어지다가 아주 미세하게 0.1 반등하면 이때 뉴스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쭉 미끄러지면 조용합니다. 또 살짝 올라가면 뉴스가 나옵니다.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네, 나왔습니다. 서울 아파트가 금리 인하 기대 감속, 상승폭 다시 확대. 언론에서는 자꾸 금리 인하 기대감, 기준금리, 자꾸 기준금리만 이렇게 따로 분리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시장금리는 살벌하게 상승하더라. 기준금리로 돈 빌리나요? 시장금리로 돈 빌리나요? 시장금리로 돈 빌리죠. 서울 아파트 거래량 반의 반토막이 나도 주간 실거래지수 0.01 상승이 오히려 더 큰 뉴스가 되는 것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서울 거래량은 2,700건 정도 나타날 걸로 보이고요. 오늘까지 492건, 부산은 오늘까지 10월 거래량 662건, 서울 몇 건요? 492건. 물론 서울의 거래량이 더 많은 걸로 결판이 나겠죠. 월말까지 이어지면은. 근데 서울의 분위기가 너무 식고 있더라. 어떤 아파트는 10억 폭락, 고점 대비 이런 뉴스도 나오는 곳이 서울이었습니다. 네, 쿠팡관리 좀 이용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매도 물량 미친 상승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23년도 추석 이후에 폭감했던 매물량이 갑자기 폭증하는 현상, 이상 증상이죠. 목요일은 일반적으로 매물이 줄어드는 시기거든요. 근데 오늘 증가하면서 이상 현상 한번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살짝 꺾일지 횡보세를 보일지 아니면 22년처럼 가격이 떨어질지 매물이 줄어들지 아니면 21년처럼 매물이 늘어날지 저는 21년처럼 매물이 늘어날 것 같아요. 왜? 대출 상황이 21년과 아주 판박입니다. 대출이 잘 되지 않아요. 디딤돌 대출까지 조이기 시작했어요. 22년은 매물 많이 줄었죠. 근데 가격은 겁나게 많이 빠졌습니다. 22년도. 지금 그러면 가격이 겁나게 많이 빠졌느냐?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더라는 거죠. 아니면 23년처럼 이 매물이 눈치 보기 장세로 갈 것이냐? 그러기에는 처분해야 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3년 이내에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고 처분을 하느냐, 조금 가격을 낮춰서 처분을 하느냐, 아니면 끝까지 이익을 고수를 하느냐, 끝까지 이익을 고수하려다 보면 처분이 안 되고 오히려 그 챙길 수 있는 이득보다 더 큰 세금을 내야 되는 일들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21년, 22년, 23년 입주 무진장 많았어요. 자, 전세 물량도 살짝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월세 물량 살짝 반등. 아파트 거래량 1820건인데요. 대략 한 1950건, 2600건까지 갔던 거래량이 2000건대로 줄어들었다가 다시금 재차 다시 한 2500건까지도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거래량 늘어나네, 분위기 좋아지네. 근데 웬걸 고가의 아파트들은 그만큼 거래가 안 되고 저가의 아파트들이 거래가 조금 더 많아지거든요.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이 건당 거래대금이고요. 또한 고가의 아파트들 거래 비중이 이렇게 비중이 좀 줄어드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양권 거래는 크게 특이사항이 보이지는 않고요. 전세 거래는 이제 한창 많아져야 될 시기인데 정말 많아지는 거 맞나? 조금 많아지긴 많아질 거예요. 네, 전월세 비중도 한번 보고요. 전세 가격 빠지고 있더라. 근데 주간 실거래 지수상으로는 오르고 있더라. 시간이 지나면 이 부분이 아마 반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거래 가격 3익비치. 이 대형 평형은 하락률이 20% 정도였는데요. 23.8% 하락률이 조금 더 커진 느낌이 들고요. 대형 평형 제껴놓고 동네 레미안 아이파크 신축 거래가 눈에 띄고 레미안 장전 8억 9,500 고점 대비 27%. 대연 롯데캐슬 어느덧 10년차 45평형 35% 정도 하락해 있고요. 평균적으로 고가의 아파트들은 그래도 20%,
띄엄띄엄 신고가가 나오는 것을 보면 이런 거죠. 2년차. 23년도, 24년도, 25년도에 잔금을 치기로 하고 뭐 그렇게 처분하는 것일까요? 36%. 진짜 미친 가격이던 시절 지나가고 과거의 영광을 꿈꾸고 실현시켰던 곳은 엄청나게 월간 기준으로 거의 9조 가까운 이 주담대 대출이 풀렸던 그 시기조차도 서울 아주 고가의 아파트들, 네, 그런 아파트들만 반짝했던 느낌이고요. 그러면 키 맞추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 못 갖는 우리도 좀 가자. 그래서 좀 대출 많이 내고 좀 사자 하려고 하니까 대출 환경이 그렇지가 않죠. 디딤돌 대출 또한 뭐 80%까지 집값의 80%까지 대출해 주던 부분을 70%로 줄여버리면서 집을 사기엔 좀 더 어려워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5억짜리 집을 산다. 한 6억짜리 해볼까요? 6억짜리 집을 산다. 예를 들어서 그럼 80%면 4.8억이 대출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70%로 줄어들면 4.2억밖에 대출이 나오지 않아요. 여기에다가 뭐 방공제 뭐 이런 거 하고 해가지고 뭐 실질적으로 돈을 현찰을 그 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1억 정도 더 자기 자본을 확보하고 있어야지 매수가 가능하다. 근데 이거 미친 거 아닙니까? 6억짜리 집 사는데 4.8억 대출? 70%로 줄여든다 손 치더라도 6억짜리 집 사는데 4.2억 대출? 저는 이런 거 정말 뒷감당은 네가 해라. 일단 팔기만 하면 된다. 뭐 이런 분위기 아닐까 싶습니다. 아이고야, 요렇게 금방 계산했던 거 화면이 채팅창이 자꾸 뜨네요. 자, 다시 가격으로 내려와 볼게요. 자, 6억대 아파트들 아주 고가의 아파트들 거래가 없죠. 20억짜리 하나 다음에 바로 10억, 뭐 14억, 15억 뭐 이런 중간층이들이 상당히 없더라. 이 트로피 성격인 이런 아주 고가의 아파트들은 좀 제외시켜 놓고 보면 예전 같지 않네. 그런 느낌. 막 8억까지 떨어졌다가 한번 9억, 막 10억까지 반등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그 이후에 다시 엄청난 거래 공백을 보여주고 있다. 차트 상에서 요거 끝부분이 얼마나 치고 올라가는지 그런 느낌들 한번 보시면은 약간 오르는 것도 있고 약간 내리는 것도 있고 뭐 약간 올랐다 싶은 것도 시간이 지나면 또 살짝 내려가기도 하고 내려갔다 싶은 것이 살짝 올라가기도 하고 늘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 1년 반 동안 저는 거의 3년 동안 방송을 해오면서 지난 1년 반이 1년 반 전에 방송을 찍고 1년 반을 쉬었다가 오늘 다시 찍어도 똑같은 멘트래지. 그 중간이 아예 삭제돼 버린 듯한 그런 느낌. 아주 고가의 아파트들은 좀 반응이 조금 있긴 했었어요. 근데 그 외에 이 중간쯤에 해당하는 아파트들, 중하, 그 정도, 한 중간 정도, 그 정도의 아파트들은 거의 변화가 없는 상태. 다만 저 비싼 아파트들이 조금씩의 힘을 받았다면 가격 하단들은 힘을 또 못 쓰는 모습. 시장이 그렇게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별 다른 특이사항은 없다. 전세, 고가 전세, 요거, 요 차트 계속 요 말씀드립니다. 좀 반등 하나 싶었지만, 금리 무진장 높습니다. 전세 자금 대출 금리 5%? 아이고야, 그 금리면 월세 그냥 살고 말지. 이런 느낌이 들 정도일 거예요. 그래서 전 월세 비중도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세 가격 보증금, 월세. 이 수준이 계속 똑같습니다. 지난 3년간 봤을 때 별반 차이가 없더라. 뭐 전세 가격도 오르고 월세 가격도 오르고 매매 가격도 오르고 늘 많은 사람들은 노래를 불러왔지만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더라. 그러면 매매 가격 또한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게 맞겠죠. 시청 감사합니다.